당신 주변의 아이들은 그저 아이답게 뛰어놀고 웃고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지켜보고 상황을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꼭 해야만 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이 놀 계획을 세울 때 당신은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동화책을 혼자 읽을 나이가 되기도 전에 부모님의 기분을 먼저 읽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르죠. 만약 이것이 당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같다면 당신이 어딘가 고장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너무 심각한 사람인 것도 아니고 재미없는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온전한 아이로 지낼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겪은 이 일에는 실제로 심리학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거짓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7,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것이 어른이 된 당신이 사랑하고 일하고 쉬는 모든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당신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어린 시절 당신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1973년 심리학자 보스조르메니 나지와 스파크는 여기에 부모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아이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지켜줘야 할 주변의 보호 체계가 무너지면서 어쩔 수 없이 돌봄 제공자의 역할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숙해 보이는 것과 진짜 성숙한 것은 결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구자 마이클 뉴컴은 이를 거짓 성숙이라고 불렀습니다. 내면의 아이는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채 멈춰 있는데 겉모습만 어른의 단단한 껍질을 뒤집어 쓴 상태인 거죠. 당신은 집안을 건사하고 상황을 수습하는 법은 배웠지만 정작 당신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숙이 아닙니다. 그저 성숙이라는 옷을 입은 처절한 생존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이런 경험이 당신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98년 연구자 펠리티와 안다는 17,0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아동기 부정적 경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고통의 양에 비례하는 반응의 결과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많을수록 어른이 되었을 때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는 물론 심장병에 걸릴 위험까지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었죠. 이런 부정적 경험이 4가지 이상일 경우 그 위험은 2배, 때로는 4배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국제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는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어린 시절 극심한 역경을 겪은 아이들은 전두엽 피질과 위협을 감지하는 뇌부위인 편도체 사이의 신경 연결망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문자 그대로 신경망을 아예 새롭게 재배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경계하고 눈치를 살피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어른이 되어 완벽하게 안전한 지금 이 순간조차도요.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겨우 9살의 나이에 이미 어른의 무게를 짊어진다는 건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9살입니다. 집안은 텅 빈 것처럼 고요합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하게 만드는 그 서늘하고 불안한 고요한 말입니다. 부엌에서는 시계침 소리만 똑딱거리고 어린 동생은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문을 열고 들어와 줄 어른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까치발을 들고 싱크대 위로 올라갑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남아있는 재료를 아무거나 찾아내어 동생이 먹을 것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울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떼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상황을 혼자 감당해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워버렸으니까요. 그렇게 한 명의 아이는 덜컥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본능으로 말이죠. 심리학자들은 당신이 이때 길러낸 이 능력을 생존을 위한 초능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정말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슬픈 생존 기술들이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잘 통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책임감 강한 사람, 모두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결코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지 않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당신을 칭찬했고, 직장 상사들은 당신을 승진시켰으며, 친구들은 언제나 당신에게 기대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회는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죠. 와, 정말 어른스럽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 마음 한구석에서도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당신만의 특별한 초능력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는 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당신이 길러낸 모든 초능력에는 무거운 청구서가 따라붙어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눈치와 분위기를 기가 막히게 파악하는 그 능력은 사실 극도의 과각성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 완벽한 독립심 말인가요?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과잉 독립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인함의 증거가 아니라 깊은 상처가 남긴 트라우마의 반응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끝내 당신을 실망시키고 외면했기에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존재는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뼈아프게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방식들은 어린 시절에 멈춰있지 않고 어른이 된 당신의 삶까지 지독하게 따라다닙니다. 그렇다면 30살, 40살 혹은 60살이 된 당신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은 언제나 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입을 떼기도 전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알아채고 대령합니다. 당신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기분까지 책임지고 돌보려고 애를 씁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평범한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을 일컬어 안전기지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 든든하게 내 뒤를 지켜주고 있으며 세상에 무슨 일이 닥쳐도 안전하게 돌아가 품에 안길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죠. 하지만 당신에겐 그런 존재가 단 한 번도 없었기에 당신은 스스로 굳건한 요새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안전기지를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슬픈 비밀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기대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뼈아픈 포기는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당신은 늘 불안하고 조심스럽게 사랑을 합니다. 언제든 도망칠 수 있도록 한쪽 발은 늘 문 밖에 내밀어둔 채 사랑을 하죠.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9살의 어린 당신이 여전히 이렇게 속삭이고 있거든요. 너무 곁을 내어주지 마. 저 사람도 결국 떠날 거야. 언제나 다들 그랬듯이 말이야. 직장에서는 가장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모친 일은 가장 먼저 하겠다고 나서며 당신의 몸이 제발 쉬게 해달라고 비명을 질러도 입으로는 늘 네 제가 할게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야만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멈출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 자체가 당신에게는 견딜 수 없이 위험하고 불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타인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되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이 마주하게 될 진실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는 나의 모습이 사라지면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의 가치도 영영 사라져버릴 것 같다는 그 끔찍한 공포 말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당신은 늘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이고 상대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료사이며 먼저 잘 지내냐고 다정하게 묻지만 정작 자신의 안부는 아무에게도 질문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피트 워커는 이를 아부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고 완벽하게 행동하며 나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두는 서글픈 생존 전략이죠. 당신이 천성이 착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 이 행동을 멈춘다면 이 사람들도 나를 떠나버릴 거라는 지독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가장 끔찍하게 지치게 만드는 건 당신 스스로도 이 모든 상황을 빤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하며 말이죠. 당신은 이 문제에 이름표를 붙일 수도 있지만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 슬픈 굴레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생존 방식이었기에 당신의 몸은 이걸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아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비극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고통스러운 패턴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저 훌륭하고 좋은 미덕이라고만 착각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세상 그 누구도 선뜻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진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당신이 겪은 아픔을 단순히 모른 척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그 병적인 희생에 달콤한 보상을 내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떼쓰거나 불평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척척 해내며 심지어 어른들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다독여주는 아이. 이런 아이는 언제나 칭찬의 대상이 됩니다. 저 아이는 나이에 비해 정말 성숙해. 어린애가 꼭 애어른처럼 철이 싹 다 들었어. 저 녀석은 평생 걱정할 필요가 없겠어. 이런 말들은 마치 최고의 칭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들의 진짜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소리 없이 혼자 고통받는 법을 배웠고 그 덕분에 우리 어른들은 너무나 편안하네. 연구자들은 사회의 이런 태도를 가리켜 아동의 성인화 편견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죽을 힘을 다해 뿜어내는 생존 반응을 그저 훌륭한 성격적 장점으로 취급하고 원인이 뭔지 살피기보다 그저 감탄하기에만 바쁠 때 아이의 삶은 망가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은 어른스럽게 성숙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생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을 향해 철이 들었다며 칭찬했던 그 모든 어른들은 정작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고통을 착취하며 달콤한 이득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과거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바라보자는 뜻입니다.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던 무능한 그 사회적 울타리가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더 이상 보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장 빛나는 칭찬의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었던 바로 그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구분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 당신의 모든 모습이 상처와 결핍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당신이 빚어낸 모든 것들이 당신을 처자매는 감옥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중 어떤 것들은 온전히 당신만의 아름답고 고유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 혼돈과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단단한 능력. 그것들은 단순한 생존 본능의 찌꺼기가 아닙니다. 연구자 다리아티스는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끔찍한 압박 속에서 재련되어 비로소 탄생한 눈부신 강인함이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죽어도 하지 못하고 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당신의 모습. 그것은 강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을 짓누르는 차가운 쇳덩어리 갑옷일 뿐입니다. 강인함과 갑옷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과정은 당신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다 뜯어 고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눈부신 장점들은 소중히 간직하되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무거운 갑옷들은 이제 그만 바닥에 내려놓는 현명한 선택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신의 진짜 강인함과 당신을 조이는 갑옷의 차이를 마침내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서둘러 고치려 애쓰는 게 아닙니다. 첫걸음은 그저 깊이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했지만 끝내 허락되지 않았던 당신의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위해 마음껏 눈물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전전긍긍 계획을 세우는 대신 천진난만하게 흑장난을 하며 놀았어야 했던 당신, 누군가를 지켜내는 든든한 보호자가 아니라 따뜻한 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았어야 했던 어린 당신을 위해 펑펑 우는 겁니다. 그 슬픔과 눈물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아이로 살아보지 못한 당신 내면의 어린아이가 영혼 깊은 곳 어딘가에서 여전히 당신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말이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어떤 위로보다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의 고귀한 가치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유능하게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강인해야 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믿음직스러워야 하며 위태로운 모든 상황을 혼자 짊어지고 감당해내는 그 무거운 역할이 곧 당신의 가치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쉰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대어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당신이 덜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앞서 심리학에서 말했던 안전기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당신의 삶에서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따뜻하고 온전한 피난처 말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희망찬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당신은 이제부터라도 그 안전 기지를 스스로 지어 올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희생하거나 더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마침내 아주 천천히 그리고 한없이 다정하게 당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주는 겁니다. 그 무거운 갑옷을 모두 벗어던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만으로도 이미 눈부시게 충분하다고 말이죠. 만약 지금 이 글을 들으면서 아, 이건 내 이야기인데 라며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어린 나이에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롭고 위대한 일을 해낸 한 명의 강인한 아이였을 뿐입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당신의 손에는 보통 사람들은 평생 가질 수 없는 귀중한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명확히 인지하고 앞으로의 삶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통찰력 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아팠던 어린 시절을 위로했다면 단 한 단어라도 좋으니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화면을 내리며 우연히 당신의 글을 발견하게 될 누군가에게도 당신의 그 짧은 한마디가 목숨을 구하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삶을 버텨왔는지 당신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치유의 대화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테니까요. 당신은 평생토록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기분을 맞추느라 당신의 소중한 생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안쓰럽고 애틋한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아 주어야 할 시간입니다.